누군가 한국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발을 들이면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냐고. 그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오늘 영상을 보시면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실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은 프랑스 출신의 유튜버 줄리엣입니다. 평소 여행 브이로그를 꾸준히 올려온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생애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기로 했는데요. 출발 전부터 이미 설렘을 감추지 못하는 줄리엣. 캐리어에 뭘 그렇게 잔뜩 챙겼냐며 친구들에게 핀잔을 들을 만큼 한국에서의 하루하루를 철저히 준비해왔다고 합니다. 아파도 한국에 간다며 비행기에 오른 그녀의 첫 한국 여행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줄리엣 일행. 공항 내부를 걸으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공항 푸드코트에서 먹은 간식이었습니다. 라이브로 맛 테스트를 해보겠다며 카메라 앞에서 한 입 크게 먹더니 정말 맛있다며 엄지를 들어 올립니다. 공항에서 파는 간식 하나에도 이렇게 진지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보는 사람까지 흐뭇하게 만드는데요. 사실 공항 음식 하나에 이렇게 감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공항은 대체로 음식 선택지가 단조로운 편인데 인천공항은 그 규모와 다양성 자체가 다른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수십 가지 음식 선택지에 쇼핑도 되고 편의시설도 갖춰진 인천공항은 전 세계 공항 평가에서 수년째 상위권을 놓친 적이 없는 곳이죠. 줄리엣이 공항 크레이프 하나에 흥분한 건 그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줄리엣은 방을 소개해주겠다며 카메라를 들고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크지는 않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욕실, 정갈하게 놓인 수건, 그리고 한국 숙소 특유의 슬리퍼와 작은 어메니티들. 줄리엣은 욕실 비누를 꼭 챙겨가고 싶다며 웃음을 터뜨리는데요. Avec du petit savon que je vais totalement piquer, voilà, parce que j'adore piquer les savons, c'est un peu ma petite passion. 그리고 방 안에서 기다리던 친구 아이리스와 극적인 재회를 합니다. 아이리스는 현재 한국에서 인턴십을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요. 서로 얼싸안으며 반가워하는 모습에서 한국이 두 친구의 재회 장소가 되어준 특별한 순간이 담겨 있습니다. 본격적인 관광이 시작된 다음날 줄리엣 일행이 첫 번째 목적지로 향한 곳은 서울의 한복판에 조용히 자리한 경복궁 인근 궁궐 지역이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마주한 전통 건축물의 줄리엣과 친구들은 입구를 찾지 못할 정도로 넋을 잃고 말았는데요. Les gars, là, on est en train de chercher un moyen pour rentrer dans le palace. On ne trouve pas l'entrée, mais c'est magnifique. Je vous jure, je suis en train de tomber amoureuse de la Corée. C'est trop beau. 결국 한참 헤매고서야 입장에 성공한 그녀들, 경내에 들어서자마자 하던 말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푸른 나무와 단아한 기와 그리고 도시의 빌딩들이 그 배경으로 펼쳐지는 풍경. 줄리엣은 이 조화가 특별하다며 가슴을 손으로 감싸 쥐고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실제로 이 조합은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서울만의 독특한 매력입니다. 수백 년 된 궁궐 바로 뒤로 현대식 고층 빌딩이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풍경. 파리, 런던, 뉴욕 그 어느 도시에서도 이런 대비를 볼 수 없다고 해외 건축 전문가들도 입을 모을 정도이죠. 관람을 마친 뒤 일행은 근처 전통마을 골목을 거닐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가게들이 줄지어 서 있는 골목길을 걸으며 줄리엣은 연신 예쁘다는 말을 반복하고 안에 있는 기념품 가게에서는 한국 전통 책갈피를 눈을 반짝이며 고르는데요. 분홍색 술이 달린 작은 금속 책갈피를 들어 카메라 앞에 보여주며 이게 너무 마음에 든다고 특히 분홍색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기념품을 고를 때 가장 많이 손에 드는 물건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전통 소품들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섬세하게 만들어진 물건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의미까지 설명이 담긴 포장지. 하나하나에서 한국 문화의 깊이가 느껴지기 때문이죠. 줄리엣과 친구들이 손에 든 책갈피 하나에도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닌 뒤 드디어 점심시간. 4명이 함께 식당에 들어간 줄리엣 일행은 식사를 마치고 나와 친구에게 얼마냐고 물어보자 친구가 답합니다. 4명이서 음료수까지 마시고 12유로라고. 줄리엣과 친구들은 잠깐 그게 얼마냐고 되묻는데요. 4명이 한 끼를 먹고 12유로면 한화로 약 17,000원 남짓. 프랑스에서 카페 한 잔 마시는 가격보다 저렴한 금액입니다. 그런데도 든든한 한 끼가 됐다는 사실에 일행은 다 함께 입을 다물지 못했죠. 프랑스에서 파리 시내 기준으로 4명이 식사를 하면 일반 식당에서도 최소 60유로에서 80유로는 기본입니다. 음료까지 포함하면 100유로 가까이 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서울에서는 4명이 배불리 먹고 마시고 12유로. 줄리엣이 놀란 건 단순히 싸서가 아니라 그 가격에 나온 음식의 퀄리티가 전혀 저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일행은 성수동으로 이동합니다.
Bon, comme ce matin j'étais très en retard, les gars, je n'ai pas eu le temps de faire l'intro de la vidéo. Bah là, on est dimanche et nous allons où? À Songsu. Songsu. Quartier bien branché. Voilà, on va voir le gros teckel. Et regardez, 지하철을 타고 창밖을 바라보며 서울 도심을 내달리는 그 순간 줄리엣의 얼굴에는 내내 미소가 떠나지 않았는데요. 성수동에 도착한 뒤에는 젠틀몬스터 매장에 들어갔다가 안에서 벌어진 광경에 두 눈이 휘둥그레지고 맙니다. 가게 안에는 거대한 미키마우스 조형물과 함께 애플 콜라보 팝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인데요. 줄리엣은 이걸 눈치도 못 채고 들어왔다며 이런 브랜딩을 기획한 사람들이 너무 부럽다고 했습니다. 성수동은 지금 전 세계 MZ세대 여행자들 사이에서 도쿄 하라주쿠보다 더 핫한 장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앞다투어 팝업 매장을 열고 독창적인 카페와 빈티지 숍들이 빼곡하게 들어선 이 거리는 단순한 쇼핑 거리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 공간입니다. 그리고 줄리엣과 친구들은 그 안에서 한국 브랜드가 만들어낸 감각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GS25 편의점에 들른 줄리엣은 틱톡에서 계속 봤다는 복숭아 아이스크림을 드디어 구입합니다. 한국에 오기 전부터 먹어보고 싶었지만 대만에서는 살 수 없었다며 설레는 표정으로 포장을 뜯는 그녀. 한 입 먹어보고는 생각보다 더 진한 복숭아 향이 났다며 만족스럽다고 말하는데요. 이런 장면 하나가 전 세계 틱톡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퍼지고 그것이 수백만 명의 외국인들을 한국으로 이끄는 힘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날 줄리엣 일행이 편의점 아이스크림만 먹고 끝낸 건 아니었습니다. 성수동 일대를 한 바퀴 다 돌고 나서도 배가 차지 않았던 그녀들은 근처 식당에서 저녁까지 제대로 해결했는데요. 각자 다른 메뉴를 시켜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한 입씩 맛보는 장면에서 이미 얼굴에 만족감이 가득합니다. 사실 한국 여행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놀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느 식당을 들어가도 그 집만의 특선 메뉴가 있고 그 메뉴를 주문하면 어지간해서는 실망하는 일이 없다는 것. 프랑스에서는 관광지 근처 식당일수록 음식 퀄리티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비싸고 맛없는 조합이 관광지의 공식처럼 굳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서울에서는 어느 골목 어느 식당에 들어가도 그 기대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사실. 줄리엣 일행이 마지막 날에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식당을 나선 건 그냥 우연이 아니었던 겁니다. 마지막 날 줄리엣 일행이 향한 곳은 올리브영이었습니다. c'est ma première fois à Olive Young. Les filles, ils y ont déjà été. Mais moi, jamais. Je suis dans le paradis de la skincare. Est-ce que je vais acheter des choses? Non. 올리브영에 처음 온 것이라며 눈을 반짝이는 그녀는 들어서자마자 스킨케어 천국이라는 말을 연발했고 쇼핑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음에도 올리브영에선 어쩔 수 없었죠. 올리브영은 이제 단순한 한국 드럭스토어가 아닙니다. 프랑스, 미국, 일본에서 일부러 올리브영을 목표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생겨날 정도로 하나의 여행 코스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뷰티 산업이 세계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 그 중심에 올리브영이 있다는 사실을 줄리엣도 직접 발로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줄리엣은 카메라 앞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Ça va être la fin de ce petit vlog parce que demain, on s'envole à 9h50 pour rentrer à la maison. Voilà, c'est un petit peu triste. Moi, je suis triste de quitter Séoul. Voilà, j'aimais bien cette ville. 줄리엣에게 서울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처음 들어선 공항에서 먹은 크레이프 한 입, 낯선 골목에서 고른 분홍색 책갈피, 4명이 12유로로 해결한 한 끼 식사. 화려하지 않아도 좋았던 것들이 모여 그녀의 서울 기억을 만들었습니다. 외국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은 지금도 이렇게 하루하루 쌓여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이 도시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기억될 가장 아름다운 여행지로 남는다는 것. 그게 오늘 이 영상이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